안녕하세요.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 선생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문학 고전시가 8번에 정하규의 농가 원령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별표 5개를 빵 하고 박았습니다. 먼저 작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하규 선생님은 우리 조선 후기의 대실학자, 우리 정약용 선생님 알죠? 정약용 선생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자, 이분은 조선 후기 우리 대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정욕이 아니고 정약용 선생님의 차남입니다. 자, 그리고 제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가 원령가, 우리 농사 짓는 얘기죠. 농사 짓는 집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농사를 권한다. 권농사상입니다. 권농은 농사를 권한다. 자, 이것이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쌤이 여기 주제를 좀 집어넣어 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기고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원령가라는 말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원령체 형식입니다. 원령체라고 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이 원령체입니다. 원령체. 월이 여러분 예상대로 달월자예요. 그래서 달별로 세시풍속을 얘기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월별로 하는 노래, 이거 다른 말로 달거리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달거리 형식이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고려 소교 동동, 그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월별로 되어 있는 13년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달거리 형식은 1월부터 12월까지, 여러분 유튜브에다가 달타령 이렇게 치면 김부자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있거든요.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정월에 뜨는 저 달은 새 희망을 주는 달 2월에 뜨는 저 달은 동동주를 먹는 달 3월에 뜨는 달은 처녀 가슴 태우는 달 4월에 뜨는 달은 석가모니 탄생한 달, 이런 식으로 12월까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일종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노래는 것은 성격인데, 이 노래 성격이 양반인 정하규 선생님이 지주의 입장에서 월별로 달별로 농가에서 해야 할 일, 농가에서 할 일들, 이런 것을 안내하는 노래고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중농, 권농,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는 굉장히 교훈적이고요. 그리고 명령문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계몽적입니다. 꿈을 깨라 하는 거죠. 니들 좀 잘해, 이렇게 계몽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사실에 기반한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교훈적, 계몽적, 실증적, 요거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보기를 참고하시면 이 작품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기 잠깐만 한번 볼까요? 3번 보기가 있는데요.
이 노래는 이제 농업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욕구가 많이 증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막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촌향도 현상이죠. 뭐 우리 1960년대처럼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이촌향도, 우리 그냥 인농현상이라고도 합니다. 농촌을 떠나는. 그때 지주 입장에서는 이 향토 사회가 동요되면 존재 기반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지주 입장을 대변하여 어떻게든 도시로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노래를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노동하고 그리고 재미있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행복한 거다. 그래서 향촌 사회를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이 작품을 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긴 가사인데요. 굉장히 긴 가사에서 장편 가사입니다. 장편 아주 긴 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음보로 끊어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쉽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쌤 3, 4조 또 4, 4조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 덩어리로 끊어 읽었으니까 사음보 연속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음보 연속체로 굉장히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볼 때는 이 작품이 되게 중요하지 않아 보여요. 그냥 시시콜콜하고 열심히 농사지어 뭐 이러니 착하게 살아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이상하게 평가원에서는 이런 작품을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에 청나라 수도인 영경에 갔던 연행가라든지 아니면 일본 사신으로 갔던 일동장유가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약간 그런 부분에서 문학적 가치, 민속학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출제될 수 있다. 그래서 6월, 9월 수능 중에 한번 나올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12월은 여러분 음력 12월이에요. 음력 12월입니다. 개동이라 소환대환절기로다 라고 했네요. 몇 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개동을 쌤이 설명을 좀 해줄게요. 여러분 그 12월은 겨울이죠. 그래서 겨울동자입니다. 겨울입니다. 근데 개가 붙어 있는데 요거를 선생님이 여기다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개동이라고 나왔어요. 개동. 그럼 개동이 뭐지? 좀 살펴드릴게요. 요건 좀 원리를 알면 좀 쉽습니다. 여러분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자로는 춘, 하, 추, 동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12달이 있잖아요. 12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4를春夏秋冬을 나누면 3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봄도 3개로 나누고 여름도 3개로 나누고 가을, 겨울도 3개로 한번 나눠 볼 겁니다. 나눠 봤을 때 이렇게 하면 표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죠? 표가 완성이 됐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이것을 맹이라고 합니다. 맹.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를 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가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춘, 하, 주, 동 이렇게 4개로 나누었을 때 검정색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조금 글씨를 좀 얇게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1월, 2월, 3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월, 5월, 6월이 되는 거고
물론 음력입니다. 음력 기준으로 합니다.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7월, 8, 9,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선생님 파란 볼펜을 좀 바꿀게요. 요것을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좀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서 크게 만들어서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이거를 맹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중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개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맹하, 그죠? 맹하, 중하, 개하, 맹추, 중추. 여러분 추석을 우리 중추가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추. 그럼 여기가 겨울은 쓸게요. 맹동, 중동, 뭐가 됩니까? 개동이 되죠. 여러분 그러면 12월이 개동입니다. 그죠? 이해하셨죠? 이 개동이 어디서 나왔나? 요 표의 입각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겨울이니까 서드 겨울에서 개동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기, 여러분 24절기가 있는데 24절기는 한 달에 2개씩 나오겠죠. 그러면 24절기 중에 12월에 해당하는 절기가 소환과 대한이에요. 그래서 소환은 작은 추위, 대한은 큰 추위. 그래서 소환 대한이 여러분 12월을 말합니다. 절기로다 하고 이렇게 로다가 나오면 여러분이 네모박스 치고 느낌표 치고 감탄형 종결음이라서 영탄법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줄을 했는데요. 첫 번째 줄은 여러분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좀 정리를 하시면 이 첫 번째 부분은 12월의 절기를 소개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부분은 요까지 2행과 3행이 되는데요.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설중에 라고 했으니까 눈이 온 가운데에 복만. 여러분 여기 봉우리 보이죠? 그 다음에 산 보이죠? 그래서 산과 봉우리입니다. 산과 봉우리들은 겨울에 산과 봉우리는 해가 저문 빛이로구나 하고 경치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새해 전에 남은 날이 얼마나 걸려 있는고. 이 남은 날은 여러분 그 해라고 봐도 됩니다. 얼마나 걸려 있는고 라고 여기는 물음표를 쳐야 됩니다. 고가 나오면 그 의문형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요 파트는 이제 12월에 어떤 경치, 전경을 소개하고 그리고 시기적인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 3, 이제 세 번째 한번 가볼 텐데요. 세 번째는 이제 주로 입을 것을 얘기합니다. 입을 것을 얘기하는 부분이 여기까지 5줄입니다. 5줄. 그러니까 4, 5, 6, 7, 8행입니다. 4회부터 8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집안의 여인들은 셋이 의복을 장만하고 무명 그리고 명주, 요거는 이제 옷감의 종류입니다. 옷감의 종류, 이거를 끊어내서 온갖 무색은 이제 물감을 들인 빛깔을 말합니다. 글씨 좀 작나요? 키우면 되지 뭐. 슉 해서 빛깔, 이게 무색입니다. 들여내니 이제 물들였어요. 그러면 자주색, 여러분 알 테고, 보라색, 그 다음에 송화색이 나오는데, 송화색은 그 소나무 있잖아요. 소나무 꽃 색깔이에요. 소나무 꽃 빛깔인데, 송화인데, 이거는 약간 주황색, 약간
그런 색입니다. 좀 연한 주황색, 주황색 정도에 가깝습니다. 주황색보다 약간 황토색 좀 섞여 있는 그런 색깔의 열거법이 사용되네요. 열거법이 사용됐고요. 청화는 이제 진한 청색, 진청색 정도 됩니다. 진청색의 갈매빛은 뭐냐면은 갈대나무, 갈대꽃의 열매 색깔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갈대의 열매 색깔 모르잖아요. 그럼 초록색입니다. 진한 초록, 진초록색이고, 옥색 알죠, 여러분? 뭡니까? 민트 초코 색깔이죠. 약간 부르스름한 그런 색깔이다 하고 열거법을 썼습니다. 그럼 옷감은 이제 물들였다는 얘기죠. 일변은 한편으로는 다듬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또 지어내니. 그러면 요만큼하고는 짝을 이루었네요. 자,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대꾸법이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통사 구조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자에도 가득하고 횃대에도 걸었다. 횃대는 이제 벽에다가 이제 막대기를 이렇게 걸어놔요. 막대기를 걸어 놓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다가 옷감을 이제 말리기 위해서 걸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도다 나왔기 때문에 감탄형 종결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세 가지 할게요. 느낌표 치고 감종하고, 그 다음에 영탄법이니까 이렇게 영탄, 앞으로 선생님이 탄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옷 얘기입니다. 옷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세시의 의복을 장만하고 여러 가지 어떤 색깔로 천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음식 얘기가 나와 있네요. 보니까 곶감, 생률, 술 얘기 나오고 떡도 치고요. 막 이렇게 요 정도 부분까지인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부분까지 음식 얘기를 합니다. 자, 음식 얘기. 자, 입을 것은 그만 얘기하고 그만 준비하고 음식 장만해올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옷에서 음식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떡살은 몇 말을 하고 술살은 몇 말을 할 것인가 라고 했어요. 그러면 쌤이 고 나오면 쌤 물음표 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무슨 쌀은 몇 말이고 무슨 쌀은 몇 말이고, 그러니까 대꾸법이 되고 통사 구조가 반복이 되었네요. 그 다음에 콩을 갈아서 두부를 하고 메밀쌀 만두를 빚어라. 그럼 여기서는 이제 떡살, 술살 얘기하고 두부 얘기 나왔고요. 메밀쌀로 만두를 빚어라. 만두 빚소 하는 거는 여러분 빚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명령법입니다. 명령법이고요. 다음에 새육은 개를 믿고, 자, 이 부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옛날에 마을에서 조선시대에서는요, 소를 구입하는 게 너무 비싸니까 공동으로 소를 구입하는 개를 들었대요. 개 모임할 때 그게 소를 공동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개가 있어요. 개. 그래서 옛날에 구우개라고 하는 겁니다. 구우개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개를 믿고 그러니까 소 얘기입니다. 소. 그 다음에 북어는 장에서 사가지고 소고기하고 북어. 그 다음에 납평날에 창에 묻어 잡은 꿩은 몇 마리고, 그 꿩도 이제 꿩고기로 만두도 해먹고 구이도 해먹고 이제 국도 끓여 먹고 하겠죠. 납평날이 무슨 날이냐면 그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이에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근데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날에 납평날은 정확하면,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동지죠. 동지 후에 셋째 미일이래요. 셋째 미일입니다. 미일. 그러니까 우리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 할 때 미가 날짜별로도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날이랍니다. 몰라도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창에를 묻었다는, 창에는 동물을 잡는 그 새 잡는 덫이래요. 덫을 무대에 넣어서 꽁이 지나가면 딱 걸리는 거예요.
잡은 꿩이 몇 마리인고. 그래서 이제 꿩을 잡는다. 그래서 음식 재료 얘기합니다. 우린 지금 쿠팡이나 이제 마트 가서 다 구입해버리면 되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잡았다 이런 얘기네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그물 쳐서 참새도 지져 먹세. 참새도 먹고요. 깨강정, 콩강정. 여러분 이제 강정은 알죠? 강정. 그 다음에 곶감, 감 말려서 먹는 거. 그 다음에 대추, 생요리라 하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5가지를 열거했네요. 그리고 생률은 참고로 여러분 생밤입니다. 생밤. 생밤 오도독 오도독 먹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주주네. 주주는 술주자에 항아리, 술동이 이랍니다. 술 항아리에 술을 들으니, 이게 듣다는 여러분 기본형이 듣다인데요. 이 듣다가 희어에 듣다가 아니고 떨어지는 거 fall에 듣답니다. 그래서 술이 떨어집니다. 술 항아리에서 술이 이제 찌꺼기를 빼내고 똑똑똑똑 떨어지는 거죠. 그 소리가 마치 돌틈에 샘물이 흐르는 소리와 같다 뭐 이런 뜻이에요. 술 항아리에서 이제 채로 걸러서 술이 똑똑똑똑똑 내려가서 떨어져서 이제 술이 밑에 고이게 되는데, 그 소리가 돌틈에 샘물이 솟아나는 소리와 물 떨어지는 소리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비유를 한 거고요. 비유를 한 거고, 샘 소리가 청각적 심상이 사용되었습니다. 앞집에 타병성이라고 해요. 타병성은 때리다입니다. 때리다. 우리 구타 할 때, 우리 타격 할 때, 안타 할 때 때리다입니다. 그래서 태를 썼네. 때릴 타에 때리다. 그리고 병은 떡병자입니다. 떡병. 그러면 소리 성자인데요. 그러면 떡을 때리는 소리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떡매로 떡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떡은 반죽을 할 때 많이 치고 주무르면 주무를수록 더 쫄깃쫄깃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떡매로 약간 망치처럼 생긴 걸로 풀스윙 해가지고 떡을 절구에다가 찢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나고 쟤도 나네 라고 하는데, 얘는 여기 쟤는 저기, 여기도 나고 저 소리가, 떡 치는 소리가 여기도 나고 저기도 나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 얘기까지 했네요. 요 부분 얘도 나고 쟤도 하네에서 아까 말했던 대꾸법이고 동사 구조 반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빠뜨린 거 없죠. 그래서 먹는 거 여기 떡도 좀 들어있으니까 쌤 떡도 이렇게 좀 써둘게요. 그 다음에 소 어디 있냐? 그 새육의 개, 구개. 그래서 쌀도 있고 음식 장만에 대한 음식 장만 얘기를 이만큼 한 겁니다. 그럼 셋이 아까 의복이 나왔다면 의식주 중에 뭐 식에 해당되는 먹을 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 바로 3시에 음식 장만, 음식을 준비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파트는 이제 마을에 묵은 세배 하는 부분입니다. 묵은 세배, 이거 석줄만 묶어서 좀 해볼게요. 새 등잔, 그러면 새 등잔, 그 새 있잖아, 날아가는 새를 닮은 등잔에 새발 심지, 우리 심지 있죠, 촛불의 심지처럼 그 새처럼 새 발처럼 이렇게 새 가닥으로 이렇게 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종이 같은 거 비벼가지고. 그래서 장등, 등불을 켜서 등불을 멀리 밝히는 불이 장등인데, 등불을 켜서 세워두는니다. 켜서 세울 적에는 밤을 세워둔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죠? 세우다가 어이가 아니니까 밤을 세울 적에,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 매년 지난 해도 그러지만 12월 31일에서 그 1월 1일 넘어갈 때 우리 서울에 있는 시청 앞에 그 이제 종로의 종각에서 제야의 종소리 33번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옛날을 보내고 송구,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영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요때는 그냥 잠으로 보내기가 좀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꼴딱 넘어갈 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카톡으로 메시지도 보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금은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묵은 세배라는 걸 먼저 가르쳐 드리면, 그 섣달 금은밤입니다. 섣달 금은밤인데, 요거는 비유하자면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녁에 그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해를 보내는 그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웃 어른한테 절을 하는 겁니다. 웃 어른한테 하는 절을 드리는 거를 묵은 세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곱 세시풍속을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불을 켜가지고 옷 입고 돌아다니는 걸 말합니다. 그 윗방, 봉당은 안방과 건너방이 있는데 안밤이 아니고 안방과 건너방 사이에 여러분이 뭐가 있습니까? 거실이 있습니까? 근데 원래 보통 마루가 있거든요. 근데 마룻바닥을 설치하지 않고 흙바닥으로 놔두는 곳을 봉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봉당과 윗방과 부엌까지 곳곳이 명랑하다, 아주 밝다. 왜냐? 밤에 불을 세워놨으니까. 그러면 초롱불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인사를 하기 위해서 막 이동을 하는 모습을 오락가락 이렇게 표현했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핸드폰, 스마트폰, 그래 후레쉬를 켜놓고 가는 것처럼 초롱불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세배를 하는구나 하고 우리 금은밤에 어른들한테 인사를 드리는 세시풍속을 이 부분에서 얘기했습니다. 감탄령 종결음이 사용했고요. 영탄법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석주를 정리하시면 바로 묵은 세배를 하는 광경을 얘기한 파트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그 다음 파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자, 어와 내말투소. 어는 이제 감탄사가 되겠죠. 감탄사. 아라고 봅니다. 아, 이렇게 보시고 감탄사입니다. 그러면 영탄법이에요. 감탄사 나오면 영탄법입니다. 내 말 듣고, 내 말은 화자의 말이죠. 정하규 선생님. 내 말을 들어봐. 내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농사를 권하는 거죠. 권농입니다. 듣소는 이제 명령법. 제 표현은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명령법. 내 말 한번 들어봐. Listen to me. 이런 얘기입니다. 농업이 어떠한 거? 그러면 고 나오면 물음표라고 했어요. 네, 농업이 어떠니? 해서 농업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종년. 그러면 종은 끝날 종. 그 년은 해년. 그러면 한 해가 끝나도록 이게 한 해가 끝나도록 근고한다 하나. 근고는 부지런한 겁니다. 부지런하고 고는 고생하는 겁니다. 고생한다 하지만 그 중에 다 즐거움이 있는 거야. 끝날 때 우리 위로는 성취감 있잖아요. 위로는 국가 봉용, 국가에 봉사하고 국가를 받들고 사계는 이제 개인적 사적 할 때 개인적인 계획으로는 그 위로는 그러니까 아래로는 이렇게 되겠죠. 계획으로는 제선봉친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겁니다. 조상하랄까? 조상께 제사 지내고 이게 제선입니다. 봉친은 부친, 모친, 양친. 그러니까 부모님을 봉양하는 겁니다. 봉양하는 거. 형제 혼상. 혼은 혼례, 결혼입니다. 상은 상례. 그러니까 장례식이죠. 장례식의 큰 일들 먹고 입고 쓰는 거 다 농사 덕분이다라는 거죠. 토지 소출. 소출은 이제 나오는 바니까 뭐라고 할까요? 소출은 나오는 바 수학이 아니라면 돈 지당 감당을 어찌할꼬. 그러면 꼬도 고하고 마찬가지로 파란색으로 할게요. 꼬도 고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물음표를 치면 되겠습니다. 어이는 어찌입니다. 그죠? 그러면 감당을 어찌할꼬라는 거는 감당할 수 없다죠. 토지 소출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
토지 소출 덕분에 돈 감당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서리법이 됩니다. 예로부터, 옛날로부터 이는 하는 말이 say입니다. say. 말하는 것이 농업이 근본인 것이다.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농업이 근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농업이 삶의 근본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강조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농업의 전심하소까지 부분을 좀 끊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 끊어서 하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열심히 살아보자. 농촌을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자, 배 부려서 선업하기. 선업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어업이죠. 어업을 하고 말을 부려 장사하고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배 부려 선업하고 말 부려 장사하고 일단 대꾸하고 통사 구조 반복이 있습니다. 구조 반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지금 장사하는 얘기 나와 있잖아요. 장사하는 부분이 좀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왜 보기 보면 조선 후기에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됩니다.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을 합니다. 우리 정하교 선생님의 아버지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죠. 그때가 정조예요. 태종태세 문장태 예성연중 임면성 광인효영 숙경영 정.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순조 이렇게 될 텐데, 그때가 조선 굉장히 후기죠. 그때부터 굉장히 상품 화폐 경제가 조선 후기 때문에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 많이 벌고 싶다는 자본 증식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욕구가 증대하게 됩니다. 들의 욕구가 굉장히 증대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회적 어떤 상황을 반영하는 부분이 요 파트입니다. 그래서 장사하기, 전당 잡고 빚 주기. 그러면 전당포 할 때 우리 물건을 좀 물건을 담보로 내가 맡아서 빚을 주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돈 빌려주는 겁니다. 돈 빌려주는 거죠. 그럼 이제 나중에는 이자 수익이 생기겠죠. 이자 수익이 생길 거고, 그다음에 장판에 체계 놓기도 좀 그런 부분입니다. 장판에 체계 놓기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장날에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제 일종의 대금업입니다. 대금입니다. 러시안 캐시 이런 거죠. 그래서 원리금을 나중에 받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그다음에 원리금을 받는 일 써놓을까요? 장날에 돈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이 또 생기겠죠. 재테크입니다. 금융하는 겁니다. 옛날에 술 장사, 떡 장사 뭐 이런 것들을 열거하고 있고, 술막집은 주막집입니다. 주막집에서 하는 일, 가게 보기, 이제 알바생이죠. 아직은 흔전하다는 거는 생활이 넉넉한 걸 말합니다. 생활이 넉넉하지만 한번 기울어지면, 한번 실수하면 기울어지면 파라코라는 거는 원래 집이 굉장히 부잣집 자손입니다. 부잣집의 자손인데 이제 전 재산을 갖다가 말아먹는, 파산난 거죠. 말아먹는 신용불량자가 된 그런 아주 개차반 같은 남봉군, 그걸 파라코라고 해요.
그런 파랗고 빗꾸러기는 한번 생활이 넉넉하더라도 한번 기울어지게 되면 살던 곳 터도 없이 쫄딱 망할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좀 살아라, 돈 벌면서. 농사는 믿는 것이 내 몸에 달려있다. 내가 하기 나름이다. 열심히 농사 지으면 우리 개미와 배짱이처럼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면 결국 좋은 날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기도 우리 24절기 있죠. 진퇴, 그러면 올라가는 게 있고 나아감이 있고 나아감이 있고 물러남이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할 때. 그러니까 기온이 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온이 내려가기도 하고, 그죠? 개구리가 잠들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연사도, 그러면 1년의 일도 풍년과 흉년이 있다. 그러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원래 그런 게 인생이지 않냐. 오르막길 내리막길 다 있다. 수한은 이제 수가 홍수고요. 홍수고 한은 가뭄입니다. 홍수와 가뭄, 가물 한자. 풍은 태풍, 바람이죠. 바람과, 그리고 박은 우박. 그럼 한마디로 재앙이죠. 세모 쳐놓을게요. 이게 재앙입니다. 이거 재앙이 없다야 하라면은, 없겠냐마는, 없다 할 수 있겠냐마는, 없을 수는 없지만 있긴 있는데 극진히 최선을 다해서 힘을 들여 최선을 다해서 do your best 하며 가족이 식구가 일심 한 마음으로 단결하면 아무리 살년은 죽일 살자에 살인할 때 해년자입니다. 그럼 죽이는 년, 이게 뭐냐면은 흉년입니다. 흉년. 사람이 이제 굶어서 죽는 해에도 아사가 굶어 죽는 거를 아사, 우리 익사 있고, 그죠? 그 여러 가지 죽음이 있잖아요. 압사가 있고, 그럼 굶어 죽는 게 아사, 굶을 낳자니까 굶어 죽는 거를 면할 수 있는 거다. 최선을 다하자. 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기의 시골 고향, 우리 농촌을 잘 지켜라. 그러면 소동을 할 뜻을 두지 마라. 이거 소동 피우는 거죠. 소동입니다. 소동 피우는 거. 그러면 이 소동 피운다는 게 여러 명이서 여럿이 흥분하여 어지럽게 굴고 떠들고 이런 겁니다. 떠드는 거. 그런 뜻을 떠듬 그런 걸 하지 마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요 부분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농촌에 동요가 일어났다는 거죠. 도시로 농촌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유출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유출되는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막으려는 의도로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황천은 하늘이 인자하시니까 화가 나는 것도, 그럼 화가 난다는 거는 그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순간이다. 최선을 다하면 결국 다 좋은 날이 올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시로다는 쌤이 아까 여러 번 반복했지만 느낌표, 감탄형 종결어미, 그래서 무슨 법? 영탄법이 되는 것이죠. 자네도, 그럼 자네는 이제 설정한 청자죠. 자네도 청자가 이제 농민들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을 좀 생각을 해봐서 10년을 가량하면, 이 가량하다는 거는 어림짐작한다는 뜻이에요. 대충 어림짐작을 하게 된다면 이제 70%는 풍년이고 30%는 흉년이지 않느냐. 그러면 7대3 정도로 풍년이 더 많지 않느냐. 1000만가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 이거 1000만가지 생각은 이렇게 소란 피우는 거, 도시로 빠져나가는 이런 생각하지 말고 농업에 전심을 하라 하고 명령을 하는 부분입니다. 명령을 하는 부분. 그래서 요 파트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요 파트 내용을 정리를 해보시면 농촌을 좀 지키면서 농업에 힘써라. 전심할 것을 화자가
당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 석 줄 남아있네요. 그리고 하소정 빈풍시라고 하는 파트는 한 구절은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각주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 책입니다. 농업에 관한 책. 농업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인께서 지으셨으니까 이 뜻은 이제 한마디로 농업을 중시하는 중농, 농업을 중시하는 중농, 권농, 최선을 다해서 농업을 중시하는 그 뜻을 본받아서 대강을 내가 기록했으니, 그러면 필자에 지필 의도가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지필 의도가 담겨 있네요. 이 글, 나의 글 자세히 봐서 하소정 빈풍시라 봐도 되고요. 아니면 화자가 쓴 농가 원령가라고 봐도 되겠네요. 농가 원령가. 이걸 좀 자세히 봐서 힘쓰기를 바라노라 하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 요 노라 나왔으니까 쌤이 느낌표 치고 감탄형 종결어미고 쌤이 영탄법이라고 했던 부분 기억나실 거고요. 마지막 파트 정리하시면 농업에 힘써라. 한마디로 권농하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한자가 좀 많아서 좀 어려웠는데요. 쌤이 낱말뜻풀이를 이제 국어사전도 찾아보고 세밀하게 이렇게 적었으니까 여러분 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먹새 같은데 청유법이 좀 빠져 있네요. 이런 것들도 좀 챙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료가 필요하다거나 문제가 필요하다거나 또 질문이 있다거나 하는 거는 댓글 남겨주시고요. 복습 잘 하시고요. 여러분 반복하시면 여러분 꼭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 가중치를 좀 두어서 요거는 좀 반복해서 최소한 까먹을 만할 때 한 번씩 더 반복해서 5회 독은 하시기 바랍니다. 쌤이 별표 5개 했던 작품 있죠? 저 별표 5개 했던 작품 단가 6장이라든지 농가 원령가라든지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뭐였죠? 지난 시간에 했던 작품 긴 가사 있잖아요. 뭐 채듣기의 봉상곡 이런 작품들은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쌤이 다음에 강의 찍을 부분에 이제 시집살이 노래도 있고 이제 우부가 있는데 우부가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어서 요 파트 부분 고전 시간 몇 번? 5, 6, 7, 8, 9 요 정도를 좀 열심히 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42분 걸렸네요.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